안녕하세요, 여러분. 출퇴근길에 눈을 감고 들어도 건강해지는 팟캐스트 에너지 지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음료죠. 바로 커피입니다. 네, 오늘 이 커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에너지 지지와 shining so bright. 진짜 주변에 보면 커피 수혈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커피 한 잔 마셨을 때 오는 각성 효과, 또 집중력 확 올라가는 느낌, 그것 때문에 사실 포기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이게 2018년 자료이긴 한데 한국인이 전생의 평균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커피를 더 마신대요. 연간 1인당 353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커피 사랑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의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커피를 찾게 되는지, 그리고 커피가 우리 몸이랑 마음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커피하면 역시 카페인이잖아요. 이 카페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쌓이면서 졸음을 느끼게 만드는 약간 수면 유도 물질 같은 거거든요. 아, 그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신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이랑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원래 가서 딱 붙어야 할 자리, 그 수용체라는 곳에 카페인이 대신 가서 딱 붙어버리는 거죠. 하하, 자리를 뺏는 거네요. 그럼 뇌는 피곤한데도 피곤하다는 신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가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잠이 달아나고 정신이 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 있잖아요. 도파민. 네네, 도파민. 네, 그 도파민 분비도 살짝 자극을 해요. 아, 그래서 커피 마시면 피곤함도 가시고 뭔가 기분도 좀 좋아지고 막 힘이 나는 느낌? 약간 전투력 올려주는 연료처럼 느껴지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일시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효과 때문에 커피를 계속 찾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하죠. 이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저도 가끔 그런데 뭐 불면증이라든지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괜히 좀 불안해지고 또 속쓰리고 이런 부작용들 경험해 보신 분들 꽤 있을걸요? 네, 맞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두통이 오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하고요. 손떨림까지. 오. 네, 특히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그 비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될 수가 있어요. 아, 그 김장했을 때처럼 막 심장 빨리 뛰고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심장 박동 빨라지고 혈압도 오를 수 있고요.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480mg 정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진한 원두커피 한 서너 잔 정도 분량이거든요. 네. 이걸 마셨을 때 공황 발작이 유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와, 480mg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럴 수 있군요. 그렇죠. 개인차가 크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마시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양을 마셔야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내성이라는 겁니다. 내성. 네.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해지는 거죠. 몸이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꾸 커피 향이 늘어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갑자기 카페인을 딱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금단 증상이요? 커피에도요? 네. 이것도 꽤 흔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두통, 엄청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언제부터 나타나요? 그런 증상은? 보통 마지막으로 커피 마시고 나서 한 12시간에서 24시간, 그 정도 지나면 시작돼서 한 하루 이틀째가 제일 심하고요. 길게는 뭐 일주일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요. 와, 일주일이나요?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수면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아, 맞아요. 참. 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평균적으로 한 5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려면
10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10시간이요. 와. 그럼 저녁에 마신 커피는 진짜 밤새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늦게 마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하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근데 잠드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깊은 잠, 우리가 서파수면이라고 하는 그 단계나 꿈꾸는 잠인 렘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그냥 잠드는 거랑 잘 자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피로 회복에 중요한 깊은 잠이 줄어들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대안으로 많이들 찾는 디카페인 커피는 좀 괜찮을까요? 카페인 걱정 없이 마실 수 있으니까요. 아, 디카페인 커피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아예 제로, 0mg인 건 아니에요. 아, 정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 기준 보통 한 97% 이상 제거하는 거에 비하면 조금 느슨한 편이긴 하죠. 90%면 10%는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나 커피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한 잔에 적게는 5mg, 많게는 26mg 이상까지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꽤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만약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하루에 한 3잔 이상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디카페인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좀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딱 떨어지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긴 하죠. 성인의 경우 하루에 400mg 이하. 400mg. 네. 그리고 임산부는 한 200에서 300mg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기준점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카페인에 반응하는 정도, 그 민감도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량은 참고만 하고 결국엔 자기 스스로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나한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커피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카페인은 다른 데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 맞아요. 녹차나 홍차에도 있고 콜라,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숨어있는 카페인까지 다 합쳐서 총 섭취량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러네요. 나도 모르게 많이 마시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수면의 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잠들기 최소 8시간에서 9시간 전, 가능하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좀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오후 2시요? 생각보다 이르네요. 점심 먹고 딱 커피 마시고 싶을 시간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커피를 좀 줄여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확 끊으면 아까 말씀하신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서서히 양을 줄여나가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일반 커피랑 디카페인 커피를 섞어서 마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섞어 마시는 거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피곤할 때 습관적으로 커피부터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가죠. 네. 그럴 때 커피 대신에 다른 걸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잠깐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쐰다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낮잠을 자는 것도 좋고요. 짧은 낮잠. 네. 아니면 허브차나 그냥 물을 마신다거나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좀 먹는 것도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카페인이 피로를 진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잠시 잊게 해주는 약간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피로 해결사가 아니라 마취제다. 와닿는 비유인데요. 결국 근본적인 피로는 해결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군요. 그렇죠. 잠시 속이는 것뿐이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커피인이 주는 그 즉각적인 이점, 각성 효과나 집중력 향상 같은 거요.
그거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예를 들면 수면 부족이나 의존성 같은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균형점을 각자 잘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내용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 감고 듣기에 더 좋은 방송, 에너지 지식이었습니다. 카페인이 단지 피로를 가리고 의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 당장 여러분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카페인 의존도를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조절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클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